네, 안녕하세요. 샘스터 포켓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촬영인데요. 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배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교한 모델링은 아니고 박스나 뭐 모델들 간단하게 만드는 것들을 활용해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렇게 러프한 스케치가 있었는데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먼저 이 공간을 한번 꾸며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카메라나 뭐 이런 어떤 높낮이나 규격 같은 것들을 설정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좀 참고를 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씬이 샘플 씬인데 뉴 씬으로 해서 URP로 해서 만들어 볼까요? 큐브 하나를 꺼내줄게요. 큐브를 하나 꺼내고 0점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단위를 X축으로 한 5m 정도 캡슐도 하나 꺼낼게요. 캡슐을 기준으로 해서 캡슐도 리셋해서 트랜스폼 쪽에서 리셋을 누르면 이제 0점에 위치하게 되는데 캡슐의 기본 크기가 아마 이제 유니티는 이제 유닛 단위가 이제 미터 단위인데 큐브로 꺼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큐브 사이즈가 딱 1m입니다.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럼 지금 보면은 대충 대강 보이지만 이제 캡슐은 2m 정도 높이거든요. 캡슐을 0.5로 만들게 되면 딱 1m가 되는 거죠. 그럼 1.5m가 되면 0.75가 돼야 되겠죠. 다른 애들도 그냥 같은 비율로 줄여주겠습니다. 0.75로 줄이고요. 그냥 가이드예요. 아직 쓸 건 아니고요. 하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제 캐릭터 크기가 나오고 1.5m 정도. 이제 이 규격들이 좀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절벽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5m라고 했는데 가장 긴 거를 이제 10m 길이로 할게요. 뭐 더 길면 30m까지 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개의 단위로 만들긴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복사를 해서 얘는 5m짜리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복사해서 얘는 뭐 3m 작은 애는 뭐 한 2m 정도 이렇게 한 4개 단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제 이 4개의 높이는 한 3m 정도로 하고요. 3m 정도로 하고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 또 있었군요. 4개만 할게요. 3m 하는데 여기 폭도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m 정도. 물론 이제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넉넉하게 좀 잡은 거고요. 카메라도 좀 대충 잡아볼게요. 이 길이는 그냥 아래 밑에가 좀 뚫려 보일 수 있으니까 좀 길게 한 5m 정도로 해놓고요. 그리고 이 4개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로 복사하고 좀 위로 올릴게요. 위에 이제 이거는 0.4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스냅을 하는 거 이렇게 모두 다 선택한 상태에서 스냅으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 V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냅이 되듯이 딱딱 붙어요. 마우스를 기다리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클릭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시면 버텍스 단위로 이렇게 V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춰서 놓으실 수 있습니다. 딱 맞춰서 됐죠. 참 하나씩 만들어서 좀 줄여도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동시에 작업을 했네요.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얘는 그냥 지울게요. 나중에 하고요. 생각 없이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먼저 제대로 구축하고 폴더로 매터리얼스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매터리얼 하나 하고요. 나중에라도 그냥 바로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직관적으로 좀 지을 생각인데 그래서 잔디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벽. 저 순서가 잘못됐네. 아랫게 위에 콘크레스. 그리고 통틀어서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드시고 0점 하시고 그라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10m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임시로라도. 딱 보면은 여기가 0점이잖아요. 바닥이 되는 그 가장 윗부분이 0점에 딱 맞으면 그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스 이 부분을 지금 좀 작업하기 편하게 위아래 좀 구분되게 그라운드 10m 그 자식 구조에서 좀 클리프 위에다 두고요. 그냥 위아래 구분만 지려고 두는 겁니다. 그래스 부분을 현재 1.7로 되어 있는데 0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라운드 10에 이제 0점에 같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스케일이 이제 높이가 0.4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y 값을 마이너스 0.2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반 정도 아래로 내려와서 이 표면이, 크리프를 아래로 내려볼게요. 이 표면이 0점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레이어의 그 발 부분이 딱 맞게 조정을 한 것이고요. 크리프 같은 경우는 그냥 스냅으로 당겨서 이제 아래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다른 수치 조정 없이 정확하게 위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좀 확인이 되었고요. 바로 이제 지금 너무 회색으로만 보여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매터리얼 적용해서 컬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스에서 매테리얼 적용하시고 크리프도 적용하시고 그냥 알아보기 쉽게 연두색으로 이제 잔디니까 크리프는 이제 갈색으로 흑색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스무스니스는 이제 매끄러움 정도인데 이거를 맞춰서 반사 안 되게 그래스도 맞춰주겠습니다. 나중에 텍스처가 들어오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일단 이렇게 맞추고요. 반사가 되는 게 이상하자면 풀은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맞추고요. 이 두 개에서 박스 콜라이더는 뺄게요. 콜라이더가 좀 두 개씩이나 있을 필요는 없어서 리무브 컴포넌트 하면은 박스 콜라이더가 빠진 상태가 됩니다. 그라운드 10m 위에다가 박스 콜라이더 충돌체죠. 이 충돌체가 있어야 나중에 뭘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체 설정하시고 10m였으니까 이쪽으로 10m, 5m였죠. 그리고 3m였나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2.5를 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고, 아랫부분 이 부분은 사실 왜 그러냐면 크리프가 4.6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딱 맞겠죠. 그래야지 5m가 딱 되겠죠. 합치면 이렇게 맞춰서 되었습니다. 10m짜리 하나 만든 것 같다가 폴더를 하나 서 프리펩스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또 폴더 하나 만들어서 자연물, 자연물이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라운드 10m를 프리펩으로 이렇게 만들고, 사실 저는 매트리얼 폴더를 따로 두지 않고 프리팹 폴더에 같이 두거든요. 이유는 이게 좀 나중에 가서 되게 많아지면 그 텍스처든 매트리얼든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작은 창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찾아 헤매게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옆에 있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같은 폴더 안에 넣어놓습니다. 물론 이름까지도 똑같아야 되는 건 맞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이름 자체가 비슷한 같은 곳에 좀 모여 있으니까 이름 정리도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여기 텍스처가 바로 아래에 있고 서로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매트리얼스 폴더 따로 안 만들고 프리팹 폴더로 이렇게 해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m짜리 하나 만들었으니까 좀 전에 이렇게 동시에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 복사해서 이제 얘는 5m로 이름 바꾸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애도 이걸 5m로 바꾸고요. 박스 콜라이더도 이걸 5로 바꾸게 되면 간단하게 수정이 되고 얘를 바로 프리팹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프리팹으로. 그냥 뭐 얘에서 파생될 필요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로 제가 다시 했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3m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이것도 3m, 안에 있는 애들도 3m로 수정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이미 아마 이 5m도 같이 바뀌겠죠. 다 그래서 새롭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다 이제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2m가 사실 필요할까 싶은데 혹시 몰라서 그냥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콜라이더가 다 있는 그라운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씬을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해서 씬즈 폴더에 게임 씬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기존의 샘플 씬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팹을 일단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프리팹을 만들었으니까 배치를 해볼 건데요. 일단 싹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리셋 할게요. 캡슐은 일단 가이드로 활용할 거니까 지금 그냥 두고요.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전에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에서 그 에디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래에 보시면 그 게임 오브젝트 네이밍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예전에 바꿔놨던 건데 기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가 추가될 때마다 바로 안에 이제 번호가 추가되면서 오브젝트 네이밍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걸 언더바 1로 이렇게 바꿀게요. 보기가 이제 괄호보다는 나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게임 오브젝트 디지스라고 있는데 이건 자릿수예요. 근데 뭐 지금 현재 하는 레벨에서는 이렇게 큰 자릿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자릿수로 평소에도 이렇게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두 자릿수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맞춰 주신 다음에 일단 그라운드 10m 먼저 꺼내서 0점에 위치하겠습니다. 이 0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센터로 되어 있는데 피봇으로 해서 보면 딱 월드상 0점에 지면 부분이 맞춰서 배치가 됩니다. 캐릭터도 보면은 이 Y축의 위치를 0.75로 입력하시면 이제 캐릭터 가이드의 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면과 딱 맞게 위치하고요. X축으로 0점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처음 시작 부분이 되겠죠. 저는 이제 제로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추가를 하기 전에 인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environment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0점에 위치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 정리를 위해서 지금 이제 폴더를 추가하는 건데 자식으로 빈게임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들어서 Alt Shift N을 누르면 선택된 오브젝트 아래에 빈게임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라운드라고 짓겠습니다. 이 아래에다가 그라운드 10m 넣어서 정리를 해 나갈게요. 언더바 1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추가할게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V키 눌러서 스냅으로 연결되게 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렸던 그 러프 이미지를 참고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브 모니터에 그 이미지를 띄워놓은 상태이고요. 카메라를 먼저 한번 맞춰 볼게요. 메인 카메라를 0, 6.5m 위치를 위로 올려주시고요. 마이너스 8로 Z쪽으로 뒤로 좀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아래쪽으로 볼 수 있게 5도 정도 내려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값은 아니에요. 카메라의 화각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런 느낌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달라지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올려보면서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0점 부분에서 바로 출발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점프를 이제 이쪽에서 와서 뛰게 되는데 점프를 제가 물리로 구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점프를 하게 될지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점프가 되거나 또 너무 또 아슬아슬하게 점프가 되면은 또 난이도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적당한 어떤 거리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임의로 눈대중으로 좀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제가 7m 정도 간격으로 좀 배치를 해보려고 해요. 뭐 배치를 하려면 이제 정확하게 뭐 수치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큐브 하나 열어서 자로 사용하겠습니다. 바 하나 만들어서 이제 스케일을 X축에 7m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스냅으로 붙여주시고요. 하나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할게요. 끝에 부분에는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2m짜리 하나 불러서 배치를 해줄게요. 여기쯤에서도 한 번 더 점프가 있어요. 똑같이 7m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만들고 여기 부분은 5m짜리 하나 꺼내서 배치를 하고 조금 작은 감이 있어서 2m짜리도 하나 추가를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7m 되죠. 제가 이렇게 5m, 3m, 2m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길이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길이의 그라운드를 만든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동하는 발판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건 하나 복사를 하고요. 한 15m가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발판이 이동하는 요소이다 보니까 좀 아슬아슬하게 점프해서 땅에
착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긴 좀 짧게 3m짜리를 이렇게 붙여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죠. 트릭터를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도 가져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쯤에서 발판이 와서 이렇게 점프를 뛰어도 불안해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이것도 느낌 봐가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꽤 여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바로 또 15m 활용을 더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두 개의 발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15m 정도 거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10m짜리 하나 복사해서 위치를 해주시고 또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m짜리 하나 복사를 해서 좀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쪽에 보면은 다리가 있는 구간이에요. 다리가 두 군데가 폭삭 주저앉는데 그 끝에는 고블린이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한번 봐볼게요. 이 부분도 딱 15m가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오브젝트는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시 10m 복사를 해주시고요. 또 10m 하나 더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7m로 칼날이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이 위치에서 칼날이 이렇게 돌고 있는 부분인데 점프해서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10m 또 복사를 해주시고 보통 10m를 굉장히 많이 쓰네요.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린 거랑 인지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배치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알게 되네요.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이 구간은 위에서 떨어지는 기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물이 있는 부분입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긴가 싶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맞춰 볼게요. 그리고 폭포가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폭포는 바로 여기서 표시를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높이는 15m 그리고 바로 X는 20 이렇게 해서 폭포를 만들어 볼게요. 끝부분에 버텍스를 스냅해서 여기 위치해 주시고요. 워터폴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 줬고요. 바로 이거는 프리패로 등록하기 전에 매트리얼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매트리얼을 만들고 적용하겠습니다. 컬러는 하늘색으로 넣고요. 프리패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빈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워터라고 몇 가지 요소가 이렇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지만 그래도 구분을 위해서 만들어서 넣어 놓을게요. 좀 더 맵이 많으면 폭포도 여러 개가 등장할 테고 다른 어떤 호수나 이런 것도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분 짓는 역할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끝부분에 바로 폭포가 끝나고 안쪽으로 절벽이 있고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 복사를 해서 이걸 한 20m 정도로 할게요. 그럼 딱 폭포 길인데 좀 더 길게 해서 24m 정도 여기에 그라운드가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10m 하나 복사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 다음으로는 바로 보스 에어리어예요. 근데 보스 에어리어는 약간 죽음의 땅입니다. 보스 자체도 좀비 드래곤이고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용암이 막 들끓고 풀떼기 하나 안 자라는 황량한 그런 공간이 될 텐데요. 하나 프리팹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잔디 느낌의 박스밖에 없어서 하나를 복사하시고요. 이름을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그라운드 언더바 보스 그리고 10m라고 하겠습니다. 새롭게 등록해야 되는 프리팹이 될 것인데 그래스 부분은 지우시고요. 프리프 부분을 5m로 해주시고 포지션을 마이너스 2.5로 하시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색깔이 너무 좀 비슷해서 스트리프를 복사하고요. 매터리얼, 그리고 보스. 사실 이름 잘 짓는 것도 요령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붉게 매터리얼을 좀 조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프 부분에다가 매터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너무 색깔이 아주 빛인데 좀 다르게 적용을 한 상태에서 얘만 프리팹으로 오리지널로 만들겠습니다. 서서히 바뀌는 느낌을 좀 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래픽 제작을 할 때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5m짜리도 하나 만들게요. 여기 5m 만드시고 아래에 있는 클리프도 5m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프리팹으로 오리지널로 등록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정리될 수 있게 번호를 넣은 것과 무관하게 좀 정리 상태가 엉망이긴 한데 이 정도 규모의 맵에서는 이 정도 수량의 모듈화된 오브젝트들이 못 찾을 정도로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정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겠지만은 정말 많게 되면 그때는 진짜 정리가 중요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매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느꼈었는데 나중에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노하우니까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7m로 점프를 만들까 하는데 약간 언덕에서 점프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복사해서 얘는 10m로 만들겠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져 있게 만들게요. 아슬아슬하게 점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m짜리 두 개를 복사해서 놓으시고요. 또 10m 간격을 띄어서 10m를 복사하고 또 한 번 복사하고 배치하고 5m짜리도 하나 더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스 에어리어가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가장 아래층에 해당하는 절벽 그라운드는 전부 배치를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층에 있는 언덕, 2층에 있는 언덕 만들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로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전부 지워주시고요. F키를 누르면 이제 선택한 오브젝트로 포커스 되어서 빠르게 이동되어지는 거는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왼쪽에서 또 1층, 2층 힐 언덕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바이러먼트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Alt Shift N을 눌러주시고 힐이라고 짓겠습니다. 0점에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라운드에서 하나 뽑을게요. 10m 하나 먼저 복사를 해서 복사한 거를 힐로 옮기겠습니다. 이름을 힐 1층이니까 원 플로어라고 하겠습니다. 10m 이런 식으로 이름은 이렇게 치면 되겠죠. 위로 좀 올려볼게요. 캡슐 가이드가 좀 멀리 가 있는데 X축으로 0을 입력해서 불러드려 볼게요. 플레이어 대신이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힐이기 때문에 축이 위에 있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이 배치하기가 편해요. 여기가 우리가 0점이잖아요. 이 힐의 바닥도 0점이 될 수 있게 배치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좀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 사이즈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브레스랑 클리프라고 사용했던 이 오브젝트랑 합쳐서 2m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브레스의 길이가 0.4니까 2m가 되려면 이 아랫게 1.6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올려서 맞추고요. 이 힐도 콜라이더 자체가 5m니까 2m로 바꾸고 그 다음에 1로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축이 아래로 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반 정도. 원래 우리가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친구 같은 경우도 0.8로 맞추면 되나요? 브레스를 V키로 맞춰보겠습니다.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 아래로 내릴 때는 이 위에 오브젝트가 기준이 되었고 위로 올릴 때는 이 아래 오브젝트가 기준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간단한 박스 만들 때 지금 요령이고요. 실제 모델링을 가져올 때는 이제 축을 맞춰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일이 없지만 참고 사항으로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Y축으로 0을 입력하면 예, 정확하게 0점에 위치하게 되죠. 플레이어가 점프를 하였을 때 1.5로 맞출까 2m로 맞출까 했는데 너무 또 낮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2m니까 만약에 이걸 0.5로 입력하면 이게 1m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m 너무 낮은 것 같고 0.75로 하게 되면 1.5m 정도 되겠죠. 1.5m는 딱 플레이어와 사이즈가 동일하네요. 높이 사이즈가 좀 느낌적으로 고민이 되는데 일단 그냥 2m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이 조금 어떤 느낌을 넣을 수 있거든요. 바위나 뭐 잠깐 자라는 풀 같은 걸 넣기 위해서 이쪽 사이즈는 폭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1층은 이 폭을 4m로 하겠습니다. 위에 그 콜라이더도 4m로 맞춰주시고 그래서 크리프 모두 선택해서 이 스케일에서 4m를 딱 맞춰주시면 이렇게 조금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이게 여기쯤에서 있어야 될 오브젝트가 한 이 정도가 되고 있어요. 위에는 사실 그 거리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값을 필요로 할 것 같진 않아요. 아래 점프 구간 같은 경우는 일정해야 그거에 따른 연출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지가 않으면 어떤 곳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점프가 되고 어떤 곳은 그냥 쉽게 점프가 되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 세운 규칙이었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딱히 없거든요. 편안하게 배치를 해도 괜찮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기준을 잡아야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춰주시고 이 친구 먼저 네이처 부분에다 프리팹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아래에다 만들어졌네요. 네이처 안에다 다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오고 3m짜리 먼저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방법은 드레스 만들 때와 동일합니다. 콜라이더 X축 3, 이게 3. 그리고 바로 프리팹으로 오리지널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쪽에다 좀 붙여 줄게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는 2층까지 바로 만들어서 가볼게요. 10층짜리 하나 복사해서 이름을 투플로어 5m짜리 먼저 만들게요. 이거는 스냅으로 배치하기 편합니다. 뭐 2m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높이가 정해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 5m니까 5. 얘 폭은 3으로 줄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예요. 1층과 3, 5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투플로어도 프리팹으로 하나 만들고요. 이 정도쯤에다가 사실 아래쪽이 좀 길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투플로어는 2m짜리도 하나 먼저 만들게요. 먼저 만들어 놓고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좀 만들고 있습니다. 콜라이더는 Z축에 3, X축에 2, 스케일은 2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먹해주시고 이쪽에다 좀 붙여줄게요. 그리고 좌우 이동 구간에 그 발판 있지 않습니까? 이동 발판. 네,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는 구간이 왔는데 이거는 그냥 엔바이러먼트라고 하기에는 코드가 좀 붙어 있고 뭔가 작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구분을 좀 따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름을 보통은 이제 상호작용한다고 해가지고 만들 때 인터랙티브라고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상호작용을 한다기보다는 그 발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지에 왔다 갔다 해서 상호작용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으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없어서 위에다가 이쪽에다가 인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요. 폴더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좀 직관적으로 적어볼게요. 무빙 플로어들 이제 모여있는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줄인 걸로 복사를 해서 써볼까요? 근데 이거는 축이 위에 있어야 돼서 이것도 발판이라 그라운드를 하나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놓고요. 헷갈리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 놓고요.
이거는 무빙 플로어라고 이름을 지어놓을게요. 프리팹스에서도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터랙티브 PFB라고 하나 만들고요. 무빙 플로어라고 짓고 5m가 아니라 1m, 1m, 이것도 1m, 1m. 플레이어가 발판에 닿기에 너무 작아 보이는데 1.5로 해볼까요? 네, 1.5가 적당할 것 같아요. X 1.5, Z축 1.5. 그리고 그래스는 0.2로 하겠습니다. 조금 얇게. 그리고 마이너스 0.1로 내려주시고요. 그래야 딱 정확하게 발판 부분이 0점에 위치하죠. 얘는 둘 다 합쳐서 1m로 만들어 볼게요. 0.8로 해서 스냅으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좀 이동해서 볼게요. 이런 느낌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그냥 1로 하겠습니다. 그냥. 둘이 합쳐서 1.2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1.5, Z축도 1.5, 그리고 Y축은 1.2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6을 입력하시면 정확하게 콜라이더를 맞춰 주실 수 있고요. 무빙 플로어 위에서 맞췄습니다. 네, 됐습니다. 나중에 여기에는 스크립트가 붙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서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프리팹에다가 좀 더 구분을 짓게 되면 나중에 폴더 구성을 더 하겠지만 지금은 인터랙티브 PFB 폴더 안에다가 무빙 플로어 넣어 놓고요. 이 정도에다 위치만 해 놓을게요. 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와야죠. 또 하나 더 복사하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무빙 플로우입니다. 타이밍 잘 맞춰서 점프를 잘 떼서 지나가야 되겠죠. 그런 구간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넘어갈게요. 1, 2, 3. 그리고 언덕 부분에서 3m짜리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요. 잠시 한번 볼게요. 3m가 아니라 10m짜리 한번 복사해 주시고요. 네, 여기쯤 위치를 해주시고요. 플로어에서도 5m짜리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숫자가 정을 안 하고 있더니 그리고 그 원플로어를 5m짜리 하나 만들게요. 복사해서 5m짜리 하나 만드시고 5 네, 원플로어 5m짜리도 프리팹으로 잘못 집어넣네요.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고블린이 있고 여기에 이제 뾰족뾰족한 어떤 장애물, 함정이죠. 고블린이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도끼를 던지고 있고 그런 구간입니다. 장애물 잘 피해서 고블린의 도끼를 잘 피해서 고블린을 해치워야 되는 그런 구간이죠. 다리는 나중에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할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이쪽에도 고블린이 있어요. 그리고 네, 5m짜리 원플로어 힐을 복사를 해서 여기 좀 가져오겠습니다. 원플로어짜리 2m도 하나 만들게요. 3m짜리 하나 복사를 해서 이름을 힐 원플로어 2m라고 짓고 그리고 콜라이더는 X축에 2, 그래스와 트리플을 선택하고 스케일의 X축을 2로 입력하겠습니다. 2m짜리 하나 만들어서 추가로 더 넣었고요. 그냥 넣으면 안 되겠네요. 트리페파를 아직 안 했어요. 빨리 하다 보면 이런 걸 실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로 트리페파 해주시고요. 조금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날이 있는 구간이고요. 이 부분에도 이제 똑같이 쿵쿵쿵쿵 내려오는 구간이 있는데 일단은 5m짜리 하나만 복사해서 놓겠습니다. 이쯤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내려오는 게 있고 또 내려오는 게 있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포 구간에 다다랐는데요. 무빙 플로어를 하나 복사를 해서요. 무빙 플로어를 복사해서 워터폴 플로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2m, 2m로 할게요.
조금은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스 높이를 0.4, 스트리프를 아래다 이렇게 잘 배치하고요. 너무 두꺼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레스를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 값으로 두께를 되돌리고요. 길게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긴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래픽 쪽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m 늘려주시고요. 맞췄습니다. 그리고 프리팹과 워터팔 플로어라고, 그리고 워터폴의 어떤 그 투축의 길이가 좀 짧아서 1.5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위치해 보겠습니다. 1.5로 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만들어서 파묻힐 수 있게, 이거는 좀 정교하게 제작을 할 때 반영을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워터팔 플로어는 그냥 구분짓기 편하게 워터 밑에다 놓을게요.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연관성 있는 폴더에다 넣겠습니다. 위로 또 있고, 여기가 땅이 없어요. 여기까지 점프를 해야 됩니다. 잘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블린 하나가 또 있죠. 네, 이렇게 일단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팔 플로어를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보스 구간이에요. 똑같이 1플로어, 2플로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m짜리 하나 복사해서 힐 보스 1플로어 10m 라고 하고요. 크리프만 10m, 혹은 똑같이 얘도 4m로 해주세요. Z축을. 그리고 여기서도 4m. 그리고 높이를 2m로 했죠, 저희가. 여기서도 2m. 그리고 이제 축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1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1로 올려주시면 축이 아래쪽을 향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0.1에 딱 입력하면 발판에 딱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프리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바로 2m짜리 하나 만들게요. X축 2m, 이 부분도 2m. 프리팹 오리지널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2플로어를 하나 만들게요. 10m짜리 하나 복사하시고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냅으로 위치를 좀 해주시고요. 5m짜리거든요. 2플로어 5m 해주시고 3입니다. 사이즈. 그리고 X는 5이고요. PLS도 5, 3. 네, 이렇게 해주시고 오리지널 프리팹으로 등록해 주시고요. 투플로어도 2m 하나 만들어서 클리프 사이즈를 2, 콜라이더 X축을 2, 바로 프리팹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조금만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원플로 10m짜리 복사하시고 배치해 주시고요.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원플로 2개 복사를 해주시고, 투플로어짜리 10m 하나 만들어서 탭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층과 2층의 언덕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배치를 마무리 지었고요. 뒤에 배경적인 요소이긴 한데 여기 요 부분에 동굴처럼 안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 부분만 살짝 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장하고요. 10m짜리 하나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 좀 배치를 하고, 이것도 플라이더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는 왜냐면 플레이어가 Z축으로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더는 필요할 것 같지가 않고요. 일단은 먼저 좀 쭉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라이더는 바로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코 크리프라고 할게요. 그냥 한 단위 부분을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름을 잘못 입력해서 설정을 했고요. 높이를 한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15 정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클리프의 높이를 한 15로 입력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7.5를 하면 이제 정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스의 이제 높이는 상관없어요. 이건 데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상관없습니다. 느낌에 따라서 맞춰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길이도 한 20m 정도. 너무 길면은 나중에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길도 20m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아랫부분이 0점이 딱 됐는데 한 마이너스 6m 정도 내려서, 아니면 뭐 밑에 여기랑 딱 맞출게요. 괜히 마이너스 5m 하면 되겠네요. 좀 안쪽으로 밀어놓고. 생각해보니까 콜라이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천장으로 배치할 때 플레이어가 점프를 뛰었을 때 이렇게 그걸 막아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콜라이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오버라이드 부분에서 박스 콜라이더 부분만 리버트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7.5 그리고 여기 15m 그리고 여기 2m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상관없어요. 콜라이더 안 닿아도 됩니다. 그래스는 조금 키워줄게요. 한 1m 정도로 좀 더 두껍게 해줬고요. 그리고 프리팹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오리지널 프리팹. 일단 그라운드에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리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막 급하게 하게 되면 또 번복하게 될 것 같아서 복사를 하고요. 또 복사를 하고요.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 하나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해주시고, 몇 미터로 올릴지 한 8m 정도 올릴까요? 이렇게 방금 올린 것처럼. 아닙니다. 한 7m 정도로 할게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맞춰주시고요. 하나 복사를 해서 데코 크리프 10m 하나 만들게요. 그런 단위가 안 필요할 줄 알고 그랬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이름 좀 수정하고요. 10m짜리 하나 만들어서 말 그대로 10m, 10m 해서 프리팹 하나 등록을 하고요. 요거 이름도 20m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더 추가해서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1m 정도가 되는 높이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0m짜리 하나 복사를 하시고요. 10m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친구의 높이를 7m, 그래스는 그대로 하시고요. 이렇게 맞춰서 하시고요. 콜라이더 Y축 사이즈는 8m로 해서 맞춰주시고요. 크리프의 높이를 3.5만큼 올려주시고요. 그래스는 스냅으로 붙여주시고 콜라이더 위치 그 Y축으로 4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높이는 7m로 해서 좀 줄였고요. 너무 저 혼자 작업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10, 7, 5 했고요. 그럼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했습니다.
1m니까 아마 총 합이 8m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박스 콜라이더의 Y 값을 8m로 해줬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클리프 P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요. 여기까지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이 클리프 B 10m를 5m짜리 하나 더 만들게요. 그레스 5m, 클리프 5m, 콜라이더도 5m 입력해 주시고요. 프리팹 등록한 후에 잘 맞춰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구성을 하고 나니까 네, 대충 이제 그 느낌이 보이잖아요. 플레이어가 이렇게 왔을 때도 카메라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점프를 뛰게 되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살짝 그 천장의 구성 내용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 올리기보다는 뒤로 좀 빠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구현을 할 때 좀 맞춰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맞춰보기보다 또 점프 뛰면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서 임시로 배치한 이제 카메라 기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먹고 하나 이 데코 클리프의 10m짜리를 하나 복사를 해서 마이너스 5로 내리고 네, 그리고 Z로 5만큼 밀어 넣은 것을 가지고 이쪽에도 이렇게 맞춰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의 길이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6m 정도로 해서 오버라이드 하시고요. 네, 중간에 좀 어떻게 보면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서 작업을 막 다다다다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버벅거리기도 했는데 잘 편집해서 깔끔하게 영상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캡슐도 엑스트로 정점, 카메라도 엑스트로 정점 해놓고요. 표초 지역으로 해놓고 네, 저장 한번 하고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정교한 더미들을 만들어서 그래도 엘프의 집으로 보이는 것들, 다리, 그리고 함정들 좀 만들어서 배치를 해볼게요. 그 함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랙티브 요소여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게 특별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